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강 시간까지 끝냈고요. 자, 오늘 5강 시간인데요. 3강, 4강이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것을 배웠거든요. 까다롭기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안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자, 3강, 4강 정리하시고요. 5강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배운 지금 대명사들을 순서가 어떻게, 다 한꺼번에 왔을 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그걸 가르쳐 드리기 전에 3강, 4강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강, 4강 복습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름대로 하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스스로 정리를 하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배웠고요. 자, 인칭대명사의 주격, 강세형 배웠고요. 자, 그 다음부터 지금 정리를 할 텐데요. 보어대명사. 자, 포농, 꽁플레몽테르 해서 보어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보어로 쓰이는 대명사라는 뜻이죠. 보어에는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오데가 있고 세오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오데는 전치사가 없는 직접 목적어를 얘기하고요. 세오이는 전치사를 포함한, 전치사 아를 포함한 목적어를 세오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일단 세오데, 세오이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뭐가 있었죠? 자, 보시면 세오데, 세오이. 자,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보죠. 자,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자, 이렇게 해볼까요? 1인칭, 2인칭은 사실은 같잖아요. 자,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죠. 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직접, 간접 다 똑같아요. 그죠? 자, 2인칭 단수. 자, 3인칭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잠깐 비워놓고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자, 그리고 3인칭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해볼까요? 직접은 르, 라. 자, 그쵸? 자, 간접은 르이. 자, 다 정리하셨죠, 여러분들? 자, 르, 라, 르예요. 자, 그런 다음에 누브 똑같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단수는 이거였고, 복수는 레. 자, 직접은 레, 간접은 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깰꺼 하면 르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깰꺼인데 거기에 또 복수 인칭이 오면 르라로, 단수 인칭이 오면 르이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오데는 1인칭, 2인칭은 다 같고요. 3인칭에서 르, 라, 레. 자, 세오이는 르이, 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직접 목적어 받는 거, 자, 동사에 따라서도 많이 바뀐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텔레폰의 동사 같은 거. 텔레폰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텔레폰에는 전치사 아를 동반해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자, 직접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텔레폰에 에서 나올 때는 전치사 아를 포함하고요. 그래서 전치사 아 이후에 명사를 받을 때에는 세오이. 자, 이렇게 받아야 하는 거죠. 므트, 리, 누브, 르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전화합니다 하면 je lui téléphone. 그죠? 자, 그들에게 전화합니다. je leur téléphone. 자, 나는 너에게 전화해. 똑같으니까 je te téléphon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 해볼까요? 자, 나는 누구누구를 봅니다 하면, 자, 보다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취하죠. 그래서 전치사가 없어요. 자, 나는 그를 봅니다. 그러면 je le regarde. 그 여자를 봅니다. je la regarde. 나는 너를 봐. je te regarde. 그죠? 자, 뜨나 뭐.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Je vous regarde. 자, 1인칭, 2인칭은 같으니까요. 자, 그들을 봅니다. 그녀들을 봅니다. 같죠? Je les regard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만 참고로 하나를 알려드리면, 흠엑시의 동사가 있는데요. 자, 흠엑시의 동사는 딱 보니까 몇 군 동사인가요? 자, 으에로 끝났기 때문에 1군 동사죠. 자, 1군 동사인데요. 흠엑시에 하면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동사예요. 자,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아 깰컹이겠죠. 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사람에게 감사하다죠. 그래서 아가 붙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불어는요, 누구누구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전치사 아를 안 쓰고요. 그냥 바로 깰컹을 써요. 그래서, 자, 이런 말을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Je vous remercie. 하면, 정말 당신한테 감사드려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vu가, 자, 세우 대 세우이가 vu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직접인지 간접인지 모르지만, 자, 우리말이랑 혼돈을 해서, 자, 이거 간접이구나.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해서 이거 간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remercie의 동사는 remercier quelqu'un. 전치사 없어요. 그래서 세우대가 오기 때문에, 자, 얘는 세우대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필립한테 감사해 할 때는, je remercie. 아, 필립이 아니라, 그냥 필립이죠. 그죠? 그냥 필립.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필립한테 감사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대신에, merci라는 단어가 있어요. merci는 고마워. 이런 단어죠. 자, 고마워. 이건 동사고, 자, 그냥 이건 고마워라는 뜻인데, 필립한테 고마워 할 때는 아를 붙여요. 필립에게 고마워. Merci à toi, merci à lui, merci à Philippe 이런 식으로. 자, 근데 remercie의 동사는 그냥 직접 목적어가 온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굉장히 우리말이랑 혼돈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하세요. 자, 그래서 remercie는 세우대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필립에게 고맙지만 여기 세우대가 왔죠. 자, 그러면 이걸 대명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대명사로 바꿔볼게요. 자, 세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치사 있나 없나 보시라 그랬죠? 없으니까 세우대. 자, 세우대면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남성 단수니까 세우대르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보내나요? 동사 앞으로 보내세요. Je le remercie가 되는 거예요. Je lui remercie 하면 틀리고요. Je le remercie. 만약에 여기 여자 이름이 오면 Je la remerci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 목적어로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강 때 배웠던 거. 자, 요거 세우대 세우이 말고요. 자, meute, le la, nous, les. meute, lui, nous, leur. 이거 말고요. 자, 엉과 이가 또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엉은 뭐라 그랬나요? 자, 뭐 여러 가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부정관사 un, une, ne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량을 뒤로 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문을 든 것이 Vous avez des enfants? 하면 자녀분 계시나요? 라고 했는데 oui. 그 다음에 je. 그 다음에 on, et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축약하고 연음해서 j'en ai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수량을 빼고 싶으시면 j'en ai deux. 난 2명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정관사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분관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부분관사는 뭐뭐가 있나요? 남성형, 여성형, 복수형으로 대답하시면 그렇죠? 1강에서 배웠죠? lui, de la, de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수 명사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무음하시로 시작하면 축약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e, l apostrophe 이렇게 축약이 된다는 것도 배우셨죠? 자, 이렇게 부분관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문 하나 배웠던 것이 Vous voulez du café? 자, 카페 원하세요? 자, 커피 드릴까요? 커피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du café를 자, 카페는 남성 명사니까 du라는 부분관사를 붙였죠. du café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면 엉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엉을 다시 동사 앞으로 가는 거죠. Vous voulez du café? 그러면 대답은 자, 당신 원하십니까니까 네, 저는 원해요니까 이제 동사 변화 해주셔야 되죠. 자, vouloir 동사를 동사 변화하면 vous voulez였지만 je vous예요. 자, 인칭 you로 변할 때는 vous가 돼요. 그래서 je veux du café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du café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면 엉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엉으로 받고 어디로 보내나요? 동사 앞으로 항상 보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사 앞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되나요? je en veux. 자, 주라는 주어와 엉이라는 것이 지금 모음끼리 부딪혔어요. 그러면 모음 축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j'en veux. 그죠? j'en veux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치사 드인
이하의 것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드, 그냥 단순히 전치사 드와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앞에 쓰인 동사가 전치사 드를 동반해서 그 뒤에 드 이하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 이하의 명사나 드 이하의 동사 원형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엉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또 반면에 이는, 자, 대명사 이는요. 이는 장소를 받거나, 자, 덩, 쉐 같은 전치사와 함께 장소를 받거나, 아니면 전치사 이하의 것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와 같이 받거나, 아니면 그 동사의 성질상 전치사 를 동반하는 동사 원형,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명사가 오는 것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처음 3강에서 배운 거 정리되셨죠? 자, 엉과 이는, 자, 엉은 여기서 보시면 엉은 사실은 세오대예요. 그죠? 부정관사나 부분관사를 받을 때는 세오대예요. 자, 그렇지만 전치사 드 이하를 받을 때에는 세오대가 아니죠. 거기서는. 자, 그리고 대명사 이는 전부 다 세오이죠. 그래서 장소를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엉과 이가 있으니까 엉과 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여성이 없고 중성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오든 여성이 오든 복수가 오든 다 전부 다 하나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오늘 배울 것은 순서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배우신 대명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 대명사들이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 대장이 있어야겠죠? 자, 누가 먼저 앞에 쓰고 뒤에 쫄병은 뒤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 누가 지위가 높고 누가 지위가 낮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법책을 여러분들이 뭐 이미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책을 읽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해라, 단 뭐가 어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서열이, 자, 여기 일단 주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어요. 자, 대명사 중에서 제일 대장인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세오대 세오이죠. 자, 세오대인지 세오인지 상관없이 1인칭, 2인칭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 드, 누, 부. 얘네가 대장이에요. 자, 얘네가 뭐라고요? 1인칭, 2인칭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간접이나 직접이나 형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가 딱 보이면 무뜨 누부가 보이면요. 세오된지 세오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앞으로 자리를 내주세요. 얘네가 제일 대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3인칭이겠죠? 3인칭. 자, 3인칭에 뭐뭐 있었어요? 여기 다시 볼까요? 자, 3인칭에 뭐뭐 있었어요? 르, 라, 르, 레, 르. 이게 빨간 글씨들이죠? 자, 그러면 3인칭이 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자, 3인칭 중에서 직접이 대장인지 간접이 대장인지는 몰라요. 자, 누가 대장이냐면 3인칭끼리 있을 때는 직접이 먼저. 직접이 지위가 높아요. 자, 직접 뭐뭐 있었죠? 르, 라, 레겠죠. 자, 이렇게 우선 오고요. 자, 3인칭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간접, 여기는 세오대, 세오이가 되겠죠. 자, 뭐뭐가 있었죠? 르, 르. 자,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3강에서 배운 보호 대명사, 르, 라, 레, 뭐, 레, 르, 뭐, 무뜨, 누부,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와야 되고요. 4강에서 배운 것, 이와 엉 배웠죠? 엉과 이 배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뒤에 오는 거예요. 자, 3강에서 배운 것들이 먼저 오고 4강에서 배운 것들이 뒤에 오는데, 자, 4강에서 배운 것 엉과 이 중에서 누가 대장이냐면요. 누가 좀 먼저 와야 되냐면, 자, 이가 먼저예요. 자, 동사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엉,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오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이제 문장에서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훨씬 쉬워요. 문법책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생각하지 마시고 1인칭, 2인칭이 제일 우선이라 그랬어요. 주어 다음으로. 자, 일단 대명사, 이거 전부 다 대명사죠?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전부 다 동사 앞에 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왔을 때는 동사 앞에서 서열이 있어야겠죠? 자, 제일 처음 직접 간접 따지지 말고 1, 2인칭, 그 다음에 3인칭이 오는데, 자, 3인칭 중에서는 직접이 우선, 간접이 이후. 그 다음에 이와 엉이 오는데, 이와 엉 중에서 더 대장인 것은 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엉이 와요.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인칭을 먼저 놓았는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직접인지 간접인지 처음엔 생각을 안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같이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1인칭, 2인칭과 직접 목적어 3인칭이 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온 1인칭, 2인칭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1인칭, 2인칭부터 일단 놓고 그 다음 3인칭 넣었는데 3인칭이 직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간접이 될 테고 반대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1인칭, 2인칭 앞으로 보냈어요. 자, 그리고 3인칭을 봤더니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자, 얘네가 간접이니까 얘네는 당연히 세오데 직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네랑 왔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가 먼저 엉이 뒤에 오겠죠.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자, 요걸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아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동사 앞에 무조건 와야 되고요. 대명사는 주어 다음에 와야 되고요. 자, 동사의 순서는, 자, 대명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 1인칭, 2인칭. 다시 말해서 므드, 누, 우. 같은 형태의 1인칭, 2인칭이 오면 되고요. 1인칭, 2인칭 다음 자리에는 3인칭이 오면 되는데, 자, 3인칭 다음에는 3인칭에서는 서열이 직접 목적어 세오데가 먼저, 세오이가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놓으시고 그 다음에 3인칭 오는데 3인칭 안에서는 직접, 간접 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강에서 배운 거 이와 엉 중에서는 이가 먼저, 엉이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동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엉은 동사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마지막 꼴찌 서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문을 들어서 알려드릴 텐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이제 텍스트를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시고, 이제 순서를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예문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와 엉이 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겠죠. 그런데 모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모음 축약을 자주 틀리시거든요. 생각을 못 하셔서 자,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 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도 마찬가지 축약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3인칭 간접 류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나 엉이 왔어요. 자, 그러면 축약 안 돼요. 얘랑은 축약이 안 돼요. 그래서 리 또는 리-엉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예문 볼게요. 예문 읽어볼게요. 자, je donne ce cadeau à Philippe. 자, je donne ce cadeau à Philippe. 자, 저번에도 3강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랑 같이 왔었는데 제가 순서를 아직 가르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만 대명사로 바꿔서 직접 목적어는 바꾸지 않고 놔뒀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 같이 바꿔볼게요. 자, 돈의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성격상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자, 돈에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죠. 그래서 돈에 quelque chose, 사물을 주다, 누구에게, quelqu'un 이런 식으로 동사 변화가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돈에 quelque chose,
아, 깰껑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세오이, 얘는 세오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주다.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같이 오죠. 자, 여기서 볼게요. 쓰까도. 자, 누구에게 준다 그랬죠? 아, 필립.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전치사 아가 있으니까 세오이겠죠. 그리고 얘는 세오 되겠죠. 전치사 없으니까. 자, 이것에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쓸까도 3인칭 단수인데 세오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쵸? 르. 여성이면 라지만 남성이니까 르예요. 자, 세오이예요. 그죠? 전치사 아가 있다는 것은 세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간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간접이고 필립은 3인칭 단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르가 아니라 리. 자, 일단 바꿨어요. 그리고 대명사들을 바꾼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자, 동사 앞으로 가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동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얘네 둘 중에 서열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둘 다 3인칭이네요. 1인칭, 2인칭 없죠. 1인칭, 2인칭 없으면 무조건 앞에 보내면 되는데 3인칭밖에 없어요. 자, 3인칭끼리 있을 때는 누가 먼저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직접이 먼저예요. 자, 직접이 먼저라서 르, 리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직접, 간접 이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주어 놔두시고 동사 놔두시고 어머 죄송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동사 원형으로 썼었는데 자, 인칭 변화하면 논느 이렇게 되겠죠. 으만 붙어야 되죠. 주 논느 쓰기야도 아필립. 자, 다시 바꾸면 주 넣으시고 동사 나왔어요. 주 놓는데 자, 그것을 그에게로 바꾸셔야 돼요. 자, 요거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죠. 동사 앞이니까 자, 르, 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직접이 먼저, 간접이 나중이에요. 3인칭끼리기 때문에 자, 르, 리, 돈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Je te donne ce cadeau. Je te donne ce cadeau예요. 자, je te donne ce cadeau인데 보시면 요거 지우고, 그죠? 요거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미 뜨가 들어가 있어요. 자, 뜨가 들어가 있어요. 간접인지 직접인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쓰까도는 전치사 없죠. 그러니까 세오데. 자, 뭘로 받아야 되나요? 똑같이 아까처럼 르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얘를 여기를 보내야 되는데 자, 뜨와 르는 누가 우선이라고요? 이건 쉽죠. 자, 1인칭, 2인칭이 먼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뜨를 먼저 쓰시고 르를 나중에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뜨랑 르를 쓰시는데 보면 je te le donne 이렇게 되겠죠. 자, je te le donne. 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죠. je te le don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je te le donne 하시면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 1인칭, 2인칭이 먼저 그 다음 3인칭이 다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알아보면 보세요. 르는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3인칭은 딱 보면 아신다 그랬죠. 자,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접이죠. 그죠? 세오데예요. 얘가 세오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세오이가 되겠죠. 그래서 뜨는 형태는 같지만 세오이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문장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je te donne ce cadeau à Paris. 자, 더 길어졌어요. 자, 여기 à Paris 붙었어요. 자, 아빠기는 뭘로 받을 수 있나요? 자, 전치사 아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왔으니까 뭐죠? 4강 때 배웠는데 엉인가요? 이인가요? 엉과 이 중에서 하나겠죠. 자, 당연히 아빠기는 이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죠? 이로 받으면 또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동사 앞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르도 있고 이도 있고 뜨도 있어요. 자, 순서 정해볼까요? 1인칭, 2인칭 제일 먼저, 3인칭 그 다음, 2는 마지막이겠죠. 이 순서겠죠. 자, 그럼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뜨, 르, 이. 됐네요? 자, 항상 주의하실 거 모음 축약이에요. 자, 그러면 모음.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그죠? je te li donne요. je te li donne.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거기서 준다죠. 자, 이 순서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뜨가 직접인지 간접인지 또 생각해 볼까요? 자, 르는 르인지 라인지 알아볼 순 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이죠. 자, 그래서 얘는 세오 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자, Je te donne des cadeaux à Paris. 자, 지금 금방 한 문장이랑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죠? 스 cadeau 대신에 네 cadeau가 됐죠. 자, 네 cadeau라는 것은 자, 이렇게 x가 붙으면 지금 복수예요. 자, 네 cadeau. 요거 뭐죠? 부정관사죠. 자, 부정관사와 명사를 받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르랄레로 못 받아요. 자, 르랄레 같은 거는 정관사나 지시형용사로 이루어진 것들은 정관사, 르랄레로 받을 수 있지만, 네끼아도는 지금 부정관사와 명사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4강에서 배웠죠? 부정관사를 받는 것은 엉이라고 그랬어요. 엉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Je te donne des cadeaux à Paris. 자, 그럼 이와 엉과 뜨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뜨가 제일 먼저. 엉과 이 중에서 누가 먼저라 그랬죠? 헷갈리시죠? 자, 이가 먼저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Je te, 이, 엉.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주의하실 거 쭉 보세요. 자, 여기. 축약. 그러면 Je t'en don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CO2. 왜냐하면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3인칭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자, 엉이 뭘 받았다고요? 부정관사를 받았죠? 이 부정관사가 세우되었죠. 무엇을이었죠? 선물들을, 자, 내가 너에게 거기서 그것들을, 선물들을 준다. 이 뜻으로 Je t'en donn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서열이 있어요. 대명사에도. 자, 대명사 잘 정리하시고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1인칭, 2인칭 제일 먼저 놓으시고 3인칭 가운데에서는 직접이 먼저, 간접이 나중. 그리고 이와 엉 중에서는 이가 먼저, 엉이 먼저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1인칭, 2인칭은 간접, 직접이 형태가 같기 때문에 다 일단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거 정리 잘 하시면 거의 반은 해놓으신 거거든요. 자, 어려운 문법이지만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수학 공식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렵고도 굉장히 복잡한 거 배우셨는데요.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au revoir, à la prochaine.